읽고 그냥 정답을 뽑는다? 근데 답 안 나오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니쌤입니다. 기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되게 바쁠 텐데 고등학생들은 영어 시험을 딱 처음 치르게 되면 그 막대한 시험 범위의 양 때문에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싹 다 교과서를 외우고 시험을 보면 되지만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게는 30개부터 많게는 150개의 지문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지문들을 다 일일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 좀 슬슬 잘 읽힙니다. 내용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에서 정답을 딱 뽑아내는데 어라? 2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 것 같고 사람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선지 문항을 만들 때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구미가 당길 만한 후크 단어, 예를 들면 뭐 중심 소재 같은 게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오답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글 속에서 언급됐던 사실들을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이야기 요 글에서 나왔는데? 얘도 나왔는데? 이러면서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지. 또는 인과관계를 꼬아버리는 거야. A로 인해서 B의 결과가 나온 이 내용을 거꾸로 B로 인해서 A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오답을 제작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낚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똑딱똑딱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런 선지 선택의 어려움이 킬러 배제가 시작된 이래부터 글은 잘 읽히는데 선지를 고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시간을 잡아먹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2024 수능부터 킬러 배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쉽게 낸다가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은 뭐 글을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글 다 읽고 이해해도 못 풀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 그거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지. 자,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어 지문은 수험생의 배경 지식과 언어 능력의 상호작용으로 이해 가능한 것만 출제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간결하게 딱 두 가지로 요점을 딱 뽑아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글 속에서 배경 지식 다 주겠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 몰라도 된다. 우리가 이 글 속에서 다 주겠다. 그래서 글이 잘 읽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 글 다 읽을 수 있지? 너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정답을 이끌어내봐. 이거예요. 너의 읽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은 읽히지만 추론 능력, 사고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지 분석에서 얘도 맞는 것 같고 쟤도 맞는 것 같고 다 언급이 됐는데 이렇게 헤매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멘탈을 못 잡고 이제 시험이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능 영어 독해 문제를 푸는 방법들, 독해 기술들 알려드린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죠. 막 글 다 안 읽고 막 대충 슥슥 보고 푸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글을 다 읽어도 정답 못 고르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뭐냐면 이 문제 유형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 접근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작정 글을 쭉 다 읽고 그냥 정답을 뽑는다? 근데 답 안 나오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이 나오는 그 근거를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도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글 다 읽어도 이해 안 가는 친구들, 내가 영어는 돼. 근데 정답을 잘 못 고르겠어. 이런 친구들.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에서 어떤 지문을 딱 읽을 때 내가 이거 달달달 외워봤자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논리적 도출 방법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게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적용해보세요. 자, 내신 지문, 그러니까 수능 지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능 지문은요, 이 글이 대충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가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단 말이야. 내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정답이 되는 근거들이 이 글 속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뽑아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딱 5군데 있어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모든 글 읽기를 할 때 이걸 적용해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아래입니다. 글에 위 2줄, 아래 2줄, 위아래 문장을 좀 읽어주시면 어느 정도 갈피가 다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접 뒤입니다. However, yet 이런 역접의 뒤에는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게 역접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강조입니다. 자,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정
특정 어구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 소재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특수구문을 활용하는 것이죠. 뭐 비교 표현이나 최상급 같은 이런 표현들도 결국에는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형용사나 부사의 모습을요. 그래서 이것도 강조하는 거고, 아니면 뭐 it, that 강조 구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겠죠. must, should, need, is important 이런 표현들도 다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나 아니면은 어떤 논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를 언급을 함으로써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를 탄탄하게 전문가의 의견이나 내용으로 뒷받침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a study suggests that, 아니면 뭐 report, 뭐 determine, found that 이런 표현으로 이 연구 결과를 기술해 주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용지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for example, 예시가 나오는 건 일종의 재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는 일반화된 중심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거의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드는 게 바로 예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시의 내용은 좀 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많겠죠. 풀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for example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핵심 내용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for example, for instance 그 예시를 봤다면 그 바로 앞 문장이 핵심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위아래 역접 강조 결과 예시죠. 수업에서 가르칠 때 거의 랩처럼, 야 얘들아 위아래 역접 강조 결과 예시죠, 이렇게 막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습관화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글을 읽을 때 거기부터 뽑아서 보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면 글이 정말 빠르고 간결하고 핵심이 드러나는 강강약약 읽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능은 다 막 그냥 평이하게 읽는 게 아니라 강한 건 강하게 읽고 약한 건 약하게 읽어주는 그런 강강약약 독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역접 강조 결과 예시전 부분은요, 아주 강하게 꾹꾹 눌러서 진짜 음미하면서 그 부분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스키밍 하듯이, 훑어읽기 하듯이 좀 가볍게 쓱쓱쓱 이렇게 좀 이렇게 훑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강약약 읽기를 해주면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 전달이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파악이 될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실전으로 제가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이 올려드린 자료는요,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학습 방법 안내서, 이거 그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일부분 발췌해온 겁니다. 요거를 잘 봐주시면 돼요. 주제는 보통 이제 위아래를 읽어주잖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The arrival of the industrial age changed the relationship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 딱 끊고 읽죠. 자,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산업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change the relationship. 여러분 글 읽기 할 때요, 타동사랑 목적어를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산업화 시대가 왔어. 뭐가 일어났죠? 관계가 변했대. 어떤 관계?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시간, 노동, 자본 사이의 관계가 변했다고 합니다. 자, 직독직해의 기본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쭉쭉쭉 해석을 해주는데 주어까지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랑 목적어를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해주고, 그 나머지 수식어들은 나중에 덧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주어는요 중심 소재가 뭐예요? 이 글의 재료인 거죠. 명사로 보통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 서술어 부분, 여기를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색깔로 구별을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change the relationship, 얘가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바로 industrial age의 도래, 산업화 시대 도래, 요게 중심 소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문장이 factories could produce around the clock 까지만 읽을게요. 왜냐면은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지는 거잖아요. 공장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제 뭔가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잠깐 멈추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아래를 읽어야 되잖아. 위, 아래. 근데 중간에 혹시 역접이 없는지, 왜냐면 내용을 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쵸? 또는 강조되는 내용은 없는지, 예시는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접이, 강조, 결과 없나?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뭐 as such 정도? 이런 접속어 정도 보이죠? 이와 같이 이런 거잖아요. likewise 이거는 이제 추가 나열, 뭔가 추가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정보를 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거니까 더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핵심은 봤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요. 자, 여기 labor. 자, 그 다음에 이거 싹 지워볼까? 왜냐면 중간에 이런 수식어구들은 지금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뼈대부터 만들고 나중에 수식어구를 덧붙여서 해석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노동은요, became clock oriented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노동은 뭐가 됐습니까? clock oriented. 시계를 중심으로 하게 됐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and society started to reorganize around new principles of productivity. 자, 여기를 보고 소름이 쫙 돋아야 돼. 왜? 내가 첫 줄에서 읽었던 내용이 마지막 줄에서 똑같이 나왔거든? 이걸 발견을 했다? 그럼 나 여러분들 인정할게. paraphrase 진짜 개 잘해. 내가 인정해줄게. 자, reorganize. 요 단어가요, 첫 문장에 나왔어. 뭘까? reorganize가 맨 밑문장에 나왔다니까요. 뭘로 나왔어? 여러분, 얘가 바로 change입니다. change. 자, 그리고 얘를 덧붙여서 하는 거 봐봐. new 뭐예요? 새롭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다. 이게 뭐예요? 재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change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내용을 아래에서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중심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이미 끝난 거지. 그럼 봐볼까? 여러분, 이 주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주제북의 특징이 있거든. 머리를 다 보세요. 그러면은 shift, effect, influence, efficient ways, problem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주제북의 특징이 뭐냐면 A over B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B는 뭐냐면 얘가 소재야. 그러니까 B에 대한 이야기. 이 A는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냈는지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A 자리에. 그래서 제가 이거 색깔로 좀 구별을 드리면은 바로 이 A가 뭐가 돼야 돼요? Changed the relationship, became clock-oriented, reorganized around the new principles of productivity. 이 내용이 나와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잘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가 뭐예요? 자, 소재가 뭐예요? Industrial Age죠. 산업화 시대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지석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소재가 있는지, 중심 내용이 맞는지, 패러프레이징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적인 추론 접근법이고 근거가 있는 풀이법이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풀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먼저, 자, 있어. 소재 있죠? 1번 돼요. 자, 그럼 쪼쪼쪼 2번 안 돼요. 소재 없으니까. 3번 쪼르륵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괜찮아요. 살릴게요. 4번 여기 있어요. 살릴게요. 자, 5번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오답이 2번이나 5번이다. 얘 공부했어 안 했어? 얘 안 한 거지? 얘 그냥 글 읽고 있는 거지? 안 된다라는 거야. 2번, 5번은 절대 선택하면 안 돼. 중심 소재가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내용 보자. 내용. 자, shift. 얘 뭐야? 얘가 변화지. 얘 답일 것 같아. shift. 변화. 정답이야.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볼까요? 3번 말고 4번부터 볼게요. 얘 진짜 말도 안 되거든. efficient ways. 여러분, 이 ways가 뭐냐면은 방식들이야. 근데 이거는 글의 전개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열거가 돼야 돼. 나열. 왜냐면 방법들을 소개해줘야 되잖아. 효율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글 구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안 했을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냐면은 3번 1번 요래 쓸 거거든. 왜냐면은 3번이 진짜 매력적인 오답인 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relationship 얘 너무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야. 왜? 요런 게 이제 후크다는 거죠. 여기 있어요. relationship. 뭐야? 또 industrialization? 여기 나 봤는데? 영향 미쳤어. change 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인 것 같아.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 뭐야? 디테일이 떨어졌지. 지금 눈이 삐꾸됐어. 지금 뭐가 문제야? 뭘 못 봤어? 야, 머신 휴먼? 이거 너무 범주가 넓다라는 거예요.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면은 봐봐.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진짜 직업을 잃게 됐다라든가 요 인플루언스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result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선생님, 이 워크 타임이 변한 것도, 이 시간이 이렇게 변한 것도 이것도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산업화의 결과요. 너 말도 맞는데 그러면 범주가 진짜 넓어진다니까? 3번은 시간에 대한 그 기준이 변한 거 말고도 다른 변화들까지 다 커버 가능한 엄청난 범주의 제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큰 범주가 너무 넓은 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뾰족해야 돼요. 그래서 소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떤 거? 바로 이 work time. 이 둘의 관계죠. 맞아요? work가 뭐예요? 얘가 labor, 노동이고요. time, 얘가 뭐예요? clock oriented가 되는 거죠. 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labor.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마저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떻게 돼요? brought about, 이게 bring about, 이게 cause랑 같은 뜻이에요. 야기시키다. 그래서 산업화에 의해 야기되어진 work-time paradigm의 변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이 1번. 이렇게 되면 내 정답, 내가 선택한 이 1번에 대한 확신도가 100%, 80% 이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1번인가 3번인가?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요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글을 다 읽고 푸는 거 능력이 되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정답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영어 독해는 강한 건 강하게, 약한 건 약하게, 읽는 강강, 약. 이 독해법이 꼭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무리 긴 글도 중심 내용이 진짜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적용되는 직접적인 문항들이 20번 주장, 그리고 22번 요지, 그리고 23 주제, 24 제목, 그리고 이제 뒤로 가셔서 35번 무관한 문장, 그리고 40번 요약문 완성, 그리고 41번 제목 유형입니다. 정말 많은 이 문항들이 요지를 뽑아내는 이 위아래 역작방정 결과 예시전, 핵심을 관통하는 강강 약약 읽기를 통해서 요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문항들도 핵심 요지를 뽑아내는 능력을 습득하고 글을 읽게 되면 풀이 시간이 진짜 단축될 수밖에 없죠. 글이 진짜 편안하게 읽힌다니까요. 막 자질구레한 걸 읽을 필요 없이 딱 중요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제 막 강의를 해. 그럼 보통 막 2달 안에 성적이 나오거든? 그럼 대다수의 친구들이 다 보통 이렇게 되지. 나 영어 잘하는데? 영어는 나중에 해도 돼. 나 지금 탐구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6평까지 뭐 기말 준비도 해야 되고 바빠가지고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6평이 딱 끝나면 충격을 먹어요. 내가 이런 점수를 큰일 났다. 그래서 썸머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심하게 치는 거죠. 이제 영어 빠이빠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영어는 2등급이 완성이 됐으니 선생님, 전 탐구에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저 수학을 할게요. 국어를 할게요. 이런 사달이 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한 달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마탱이가 가요. 지금 제가 말했던 위아래 역작강조 결과 예시전, 요거 눈을 보는 능력이 사라져. 또 그냥 읽고 있다라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매년 고3 현역 애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글이 다 읽었는데도 정답이 딱 안 나와. 이거는 뭐가 문제냐? 바로 이런 논리적인 도출하는 과정이 지금 되게 빈약하다. 이걸 인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글 읽기를 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복습을 할 때 글을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우리 고3 친구들, 당장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과 복습하는 시간은 분리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문제를 만났어. 예를 들자면 풀이 시간, 제한 시간을 딱 두고 진짜 그 논리적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위아래만 딱딱 보고 역점 있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맞췄어도 내가 맞았는지, 혹시 내가 잠깐 고민했던 거, 요거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이 됐던 건지를 복습을 하면서 진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글을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구조 연습도 하는 거고, 어휘도 암기가 되는 거고, 또 추가적인 근거들도 찾는 거고, 이게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수능 영어는 양치기가 아닙니다. 실전 모의고사 계속 막 매주 푸는 친구들 있거든요. 정말 비추해요. 에너지만 다 빨립니다. 기 다 빨려요. 그거 하지 마시고 문제 유형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풀이하는 타이트한 그런 타임어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진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우리 글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맞춰야지.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강각, 양약. 수능은 뭐다? 강한 건 강하게 읽고 약한 건 약하게 읽는다. 이 점 명심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미니쌤 채널 구독하고 수능 영어 1등급 쉽게 가져가자. 우리 할 거 많잖아. 내가 영어 공부 시간 확 줄여줄게.